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보수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주역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계셔서 감사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덕분에 이 유튜브 작업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람 또한 많이 느껴서요.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겠다. 이 조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이데일리 TV 출연하면서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 종목들이 급등세가 강하게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이 조기 대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제 분석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위기에 국민의힘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원톱으로 해서 빠르게 치고 달려나가고 있는 분위기지만요. 이 여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도 잡혀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분명 국힘에서도 조기 대선을 이렇게 물밑에서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순간 강성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국힘 쪽에서는요. 당 전략기획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 조용한 대선 예열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보수 잠룡들이 너도 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제일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최근엔 대선 캠프까지는 아니어도 이 대선 준비팀이 꾸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비상계엄 사태 때부터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해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장이 섰는데 장돌배기가 장에 안 가느냐 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최근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때가 되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면서 이 대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이 공통적인 건요, 이들 모두 다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면 조기 대선에서 보수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요, 중요한 키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중도층들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야당 쪽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 소추안만 무려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 시작된 탄핵 릴레이는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이어오게 되면서 그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체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만 잘 파고든다면요, 이 국힘 역시도 이번 조기 대선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국힘이 지금까지는 강경 노선을 타오긴 했지만요, 이제는 당 내부적으로도 그 플랜 B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수 대권 주자는요, 대표적으로 오세훈과 유승민, 한동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서요, 어쩌면 그런 시한폭탄급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가 현재까지 그 여론과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과 한동훈인데 특이한 점은요, 이 두 분 모두 다 그 당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요, 여전히 그 조기 대권 잠룡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라는 건 틀림없죠. 먼저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를 보면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 유 전 의원은 한동안 이렇다 할 정치적인 활동이 없었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이렇게 다져나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대로 유승민 역할론이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과거 윤 대통령과 대선 경선에서 토론했었던 부분들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건데요. 당시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은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손바닥 왕자, 천공, 친분 의혹 등의 공세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도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일시를 한자로 바꾸면요, 왕. 이 왕이 세 개라는 점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뭐 무속에서는 완벽한 날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선 전날에 윤 대통령이 당원협의회를 방문해서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을 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해당 토론 영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진짜 제2의 전두환이 됐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게 되면서 일명 성지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 소신 있는 정치인 이미지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긴 하지만요, 한계점도 명확하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이후 배신자 낙인이 크게 찍힌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도전을 했었지만 친윤계 김은혜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 당내 장악력과 지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등판을 시켜서 유 전 의원을 이렇게 포용하는 방식으로 당원들을 설득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마 그 정도로 유 전 의원의 지지 기반을 끌어올리는 게 매우 열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떨까요?
한동훈 관련 영상은 제가 이전에도 2건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련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들만 추가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자맹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1월 또는 2월 복귀설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취임식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측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인사로 여긴다는 점,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2기 정권인 만큼 네트워크를 또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향후에 이런 트럼프 측과의 관계 역시도 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외에도 한 전 대표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의 의견들을 한번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과 함께 한 전 대표가 분당 후 소수파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또는 분당 후 개혁신당으로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의원을 향해서 스타벅스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목격담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국민 뜻대로 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는요, 오히려 주변에서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실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 상황이 여야 모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이 한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쌓이고 있는 거라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복귀 동력은 결국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다른 보수 잠룡들과 달리 한 전 대표는요, 많은 팬덤을 거느리는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당원 60%의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요.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쪽에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대권 지지율만 좀 회복하게 된다면 정계 복귀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비상계엄 탄핵 전국 속에서 한 전 대표는요, 중도와 보수층 민심이 많이 깎여나가긴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이 부결된 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권력 찬탈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인해서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입장이 매번 바뀐다고 간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여파로 당내에서는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워지게 되면서 핵심 지지층까지도 이탈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등판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과 더불어서 이제는 유력 대권 주자가 아닌 원 어부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평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문경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요, 탄핵 찬성이 오히려 대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이 당원 절반 정도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막은 것과 탄핵 찬성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이 국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까지 당원 민심을 재차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한 전 대표가 자충수를 두긴 했지만요, 명태균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운 점, 그리고 과거 압도적으로 보여준 당원 지지로 인해서 한 전 대표가 이 조기 대선에 출마 선언만 한다면 이탈한 당원 민심도 다시 급속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도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승민 대 한동훈,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여권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 사람 또는 응원하는 후보자를 올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